아이고 그동안에 국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네. 또 정부가 해야 할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뭐 행정을 또 아이고, 잘해주시고요. 또 이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잘 이끌어 주셔서 예.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이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네.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성공을 포함해서 국난 극복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네. 전국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민주당이 이번에 좀 이 국가 권력 또 지방 권력에 이어서 국회 권력까지 다 예.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매우 이제 중차대한 예. 엄중한 시기여서 우리 그 정말로 경륜 있으시고 능력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흔히 그냥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너무 씁니다만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지금 시기가 정말로 그렇죠. 예, 더구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걸음이 좀 뒤뚱뒤뚱하는 것 같아서 네. 국민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이번에는 전당대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네. 되니까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게 그냥 그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워낙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압도적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네, 정말로 엄중한 시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정말 잘 받아 안아서 예. 또 빠른 시기에 많은 성과들을 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지사님 비롯해서 또 시도지사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또 원외위원장님 당력을 총 집중해서 국민들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예. 이제 우리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예, 많은데 그 중에서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최근에는 메모 좀 하려고. 네네 뭐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예. 문제도 좀 있고 가능하면 부동산 이제 세금을 조세 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입원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것 좀 같이 가져주시고요. 또 주택 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좀 공급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예. 특히 이때까지는 이제 이 경기 일원에 지어지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는데 이 분양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서 이 로또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분양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 내 이번 3기 신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도 주택 공급적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사님 말씀처럼 흔히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고 네. 하는데 그건 수요가 정상일 때이죠.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되는 이론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네. 부채질할 수도 있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님 아이디어와 저의 생각도 있고 중앙정부가 해오던 정책도 있는데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을 찾아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역 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소득을 위한 토지 국토 보유세 그것은 종부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 함께 고려를 하죠. 뭐 기존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혼선을 줄 필요는 없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추가되는 지금 부동산세 이걸 징벌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제가 우리 그 후보님 그 후보 토론회 그 주택 관련된 말씀을 제가 봤는데 보셨어요? 뭐 저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수요가 이제 실수요만 있을 때는 공급량을 늘리면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기 수요가 있을 때는 투기 수요로 다 흡수가 돼서 공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지금처럼 공포 수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이 겁이 나서 이제 사고 싶은 이런 공포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요.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너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 제도도 참고할 만하고요. 저는 이제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본인이 원하시는 한 평생도 사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제가 늘 그 예전부터 정부 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야의 정책은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그걸 중앙정부가 충분히 존중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총리님 계실 때 그 이전보다는 이제 지방 정부의 의견들이 중앙 정부 정책에 매우 빠르게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정책 실험이랄까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좋은 자극이 되고 또 전국에 확산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중앙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자체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좀 그런 인식이 충분치 않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신 후에 정책 수용성과 속도는 엄청 빨라졌습니다. 정말로 빨라졌고요. 중앙 정부는 이제 헤드, 머리이고 사람으로 치면 지방 정부들은 팔다리, 몸통인데 지방 정부 없이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총리님 재임 시절에 정말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도지사로 또 지방 행정을 하셨던 경험이 국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경험이 없었던 것보다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